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도 당당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앞집을 스님 동생의 기지로 사이다 해결을 하게 된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중고생 아이 둘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뉴스 종종 보시죠? 층간소음 문제로 정말 골머리를 앓다가 얼마 전 제 막내 동생의 센스로 임시적으로나마 해결이 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의 한 빌라에 살고 있어요. 아이 친구들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빌라보다 오히려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했었네요. 저희는 1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사를 오려고 보니 그 전에 살던 분이 이 집에 10년을 넘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부동산과 여기 집을 보러 왔을 때 보니 집 구조는 좋은데 전 주인이 오랫동안 살면서 중간에 도배나 장판 교체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했는지 벽지랑 장판이 상당히 낡아 있고 벽에 낙서도 돼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오기 전에 도배, 장판, 싱크대, 붙박이장 정도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들어왔어요.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일주일 좀 넘는 이 집의 인테리어 기간에 앞집 할머니가 하루에 몇 번씩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배장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도 하고 붙박이장도 하고 하니 건물 전체가 울리는 일도 생기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했을 테니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대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딸기를 넉넉하게 사서 이 빌라의 모든 세대에 딸기 한 박스씩 돌리며 이제 이웃이 될 사람이라며 인사도 드리고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답니다. 다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고맙다며 딸기 잘 먹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앞집 할머니는 저희가 찾아갔을 때 먼지도 많이 나고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시끄럽게 해놓고는 겨우 딸기 하나로 때우려느냐 하시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그냥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그 할머니께 제 연락처를 남겼고요. 그날 저녁부터 할머니에게 저희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네요. 지금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지금 복도까지 먼지가 쌓여서 밖을 못 나가겠다. 건물이 울려서 머리가 어지럽다. 이런 것으로 앞집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죄송하다고만 했죠. 그리고 앞집 할머니가 먼지가 많다고 한 날은 남편과 퇴근하고 대걸레를 가지고 가서 빌라의 복도를 대걸레로 여러 번 닦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고 입주 청소만 남겨둔 날에 할머니가 또 전화가 와서 먼지가 너무 많다고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편과 가서 복도를 닦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문 열고 나오시더니 저희에게 저희 집 안에도 먼지가 많으니 그것도 닦아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 놓을 텐데 저희가 이사 올 집안에 먼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드렸더니 문을 열고 닫고 하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먼지가 난다고 무조건 닦아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시간 동안 집안의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집으로 갔네요. 그 다음날 몸살이 나고서야 청소업자들에게 주는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새로 산 가구도 들어가고 저희 이삿짐도 들어가고 정신이 없었네요. 아무리 포장이사라 해도 집주인이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잖아요. 그렇게 한참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또 그 앞집 할머니가 나와서 사다리차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이 복도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셨어요. 뭐 또 별수 없이 죄송하다고 최대한 조용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도 이삿짐이 들어오는 내내 시간대별로 앞집 할머니는 나와서 항의하시더군요. 한 번은 나오셔서 할머니 손주가 자는데 시끄럽다고 항의하셨어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있나 했더니 그 아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초등학생이더라고요. 또 한 번은 나오셔서 드라마를 보시는데 안 들린다고 항의하시고 또 한 번은 드라마를 보시는데 이삿짐 나르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신다고 항의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항의하시더라고요.
이삿짐 나르는 분들에게 짐들의 배치를 말씀해 드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가 그렇게 나와서 항의하실 때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얼른 댁으로 들어가시기만 바랬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댁으로 들어가시면서 뭐라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삿날이 지나고 며칠 동안 이삿짐을 정리하며 액자나 벽선반 등을 달기 위해서 남편이 망치질을 하거나 벽에 구멍을 뚫을 때 꼭 할머니가 오셔서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그래서 문 열어보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이삿날에 못 들어오고 후에 새로 주문한 가전제품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그때도 항상 저희 집에 오셔서 시끄럽다고 항의. 정말 힘들게 이사를 했네요. 며칠간 이삿짐 정리를 다 하고 나니 새 집인 것 같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각자 방이 전에 살던 집보다 더 넓어졌다고 좋아하고요. 근데 어디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나고 어린 아이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윗집에 아이들이 사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런 것에 민감한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쿵쿵거리는 소리와 아이들 소리 지르는 소음,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며칠간 지속되니까 거슬리더라고요. 낮에만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저희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녁에도 들리고 밤늦게까지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저희 집이 이사를 올 때부터 저희에게 계속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할머니 집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은 비도 오고 날구지를 하는지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공부하다가 시끄럽다고 예민하게 굴길래 앞집 초인종을 눌렀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오시지 않고 아이들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고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시끄럽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한다며 얘기하고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저를 노려보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저렇게 놀면서 크는 거지 그 정도도 이웃끼리 이해를 못 해주냐며 되려 저한테 뭐라 하는 거 있죠? 정말 황당했네요.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은 우리 아이가 공부 중이니 생각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으니까 가세요 이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 있죠? 사람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앞집 아이들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는 것 같더라고요. 심하게 쿵쿵거리고 심하게 싸우고 심하게 울고 심하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와, 정말 머리에 지진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큰아이가 예민하게 굴어서 그냥 집 근처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내보냈어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앞집 아이들은 전쟁놀이를 하는 것처럼 시끄러웠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큰아이를 스터디 카페로 보냈고요. 저희 큰아이는 귀마개를 하고 어떻게든 집에서 공부하려 했는데 그것으로 앞집 아이들이 내는 소음을 막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근데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잠을 못 자요. 큰아이가 늦게 오면 저도 늦게 자야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큰아이가 집에서 공부하면 같이 안 자고 기다려주다가 아이보다 먼저 잘 수도 있는 건데 아이를 스터디 카페로 보내놓고는 걱정이 돼서 아이가 들어오기 전엔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하게 한동안 살았네요. 게다가 우리 큰아이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다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렇기도 하지만 집에서 큰아이가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또 괜한 비용이 들고 하니 그것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몇 번 앞집에 다시 찾아가 봤지만 앞집 여자와 할머니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별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할머니는 더 괘씸한 게 우리 인테리어 공사할 때부터 이사 와서까지 시끄럽다고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하더니만 자기 손주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는데도 자기 손주들을 감싸고 도니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경찰에 층간소음을 신고할까? 아니면 남편과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싸워볼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딱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아서 답답하던 중에 제 막내 동생이 저희 집에 며칠 있겠다고 왔어요. 우리 막내는 결혼하기 전에 잠깐 저희 집에 살았어서 우리 아이들과 정도 많고 그래요.
결혼해서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어서 자주 못 보고 살았는데 서울로 출장을 며칠 올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둘째 방에서 같이 자라고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내 동생이 자기가 저희 집에 오는 것이 민폐라고 그냥 모텔에서 자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둘째가 자기 삼촌한테 전화해서 옛날처럼 같이 자고 싶다고 오라고 했어요. 그 말에 동생이 저희 집에 며칠 와 있게 되었는데요. 동생이 오자마자 앞집에 소음을 듣고 가서 얘기하지 뭐하냐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 말을 다 듣고는 동생이 자기가 누나 집 하숙비로 층간소음 해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의 그 말을 듣고 우리 남편이 소음을 해결만 해주면 동생 큰아이의 첫 대학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요. 그 다음날 동생은 거래처에 저녁에나 가보면 된다고 하루 종일 저희 집에 있었어요. 저도 그날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우리 막내 맛있는 것도 해주고 둘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점심때가 좀 지나니 앞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지 또 그 소음이 시작되더라고요. 저희 막내 동생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저희 남편의 러닝 셔츠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입고는 바지는 추리닝을 입고 두 다리 모두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렸어요. 그 다음 동생은 자기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고는 저에게 앞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서 앞집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 와 있는 동생이라고 소개하라고 저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잔머리 잘 굴려서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에게 제가 혼나도록 만들 정도로 얄밉지만 똘똘했던 동생이라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동생과 함께 앞집 초인종을 누르고 앞집에서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앞집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인상을 쓰면서 무슨 일이냐고 신경질부터 냈어요. 그 여자는 자기 아이들 최대한 조용히 시키고 있는데 왜 또 찾아왔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옆에서 가만히 서서 무표정하게 앞집의 집 안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앞집 여자가 제 동생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하길래 동생이 시킨 대로 내 동생인데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집에 한동안 있을 사람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집 여자가 자기를 뭐 협박하러 왔냐며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 할머니도 나오고 그 집 아이들도 거실에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도 또 저희에게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있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동생이 나서서 앞집 사람들에게 화를 내던지 얘기를 하던지 하길 바랬는데 그저 제 동생은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개슴츠레한 눈으로 앞집 아이들을 무표정하게 계속 쳐다보기만 했어요. 조금 뒤에 앞집 여자가 제 동생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동생을 돌아가면서 보더니 알았으니까 이제 가세요. 애들 좀 노는 소리 가지고 이웃끼리 되게 야박하게 구네. 이러는 거 있죠? 그 말을 듣고 제가 화가 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동생은 계속 집 안의 아이들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 앞집 여자와 할머니도 별 말을 안 하고 잠시 정적이 흐르는데 앞집 아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하던 제 동생이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씩 웃더니만 앞집 아이를 쳐다보면서 아, 너구나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서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우리 동생이 돌아서는데 앞집 여자가 당황해서 아저씨, 우리 애들이 뭐요? 뭐 어쩌시게요?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꾸미는 일이 뭔지 알 것 같았네요. 그 앞집 여자의 말에 동생이 뒤돌아서 앞집 여자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한동안 쳐다보더니 말없이 다시 뒤돌아서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제 동생 뒤에다 대고 앞집 여자가 아저씨 어쩌시게요? 알았다고요. 아이들 절대 못 떠들게 할게요. 하면서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집 여자에게 우리 동생 겁내실 거 없다고 약만 시간 맞춰서 잘 먹으면 일도 잘하고 참 착한 애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집으로 들어오는데 앞집 여자가 아이들에게 막 소리 지르며 조용히 시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앞집 아이들의 소리보다
아이들 혼내는 앞집 여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렸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해서는 앞집 아이들 소리가 왜 안 들리냐고 물어보길래 낮에 우리 동생이 한 것을 얘기해 줬어요. 남편이 한참 웃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앞집 여자에게 한 얘기에 참 센스 있다며 우리가 오누이 사기단이라고 하더니 또 웃겨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동생이 볼일 보고 들어오고 남편이 이번 일로 앞집 아이들이 조용해지면 동생 큰아이 첫 대학 등록금을 자기가 약속대로 내주겠다고 동생에게 얘기하며 또 웃겨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동생은 출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간은 앞집 여자가 아이들을 잡는 소리와 아이들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며칠 지나니 아이들 소음이 또 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소음이라 저희 생활에는 별로 거슬리지 않는 정도였거든요. 가끔은 앞집 아이들의 소리가 좀 커서 거슬려도 앞집 여자가 아이들을 혼내고 하는 소리가 좀 이따 들리고 곧 조용해지니 저희가 앞집에 가서 항의를 할 일도 없어서 좋고요. 동생 덕분에 이렇게 저희는 층간소음을 해결했습니다. 저희 동생에게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니 자기도 어디 인터넷 글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본 것인데 자기가 좀 약쟁이 같이 생겨서 잘 먹혀들었나 보다고 하길래 동생과 전화로 한참 웃었네요. 우리 똘똘한 막내 귀엽죠? 이렇게 저희는 층간소음이 해결되었어요. 정말 뉴스에서 가끔 보듯이 살인까지도 부르는 무서운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분란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다들 큰일 없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동생분의 센스로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층간소음을 해결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 쓰니님 가정에 즐거운 일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